서울교구에서 반경운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체 개관 말씀과 또 서울교구에서 저희는 핵발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햇빛발전소를 만드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교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햇빛발전소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서울교구 환경사무위원회인데 환경사무위원회가 어떤 데인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교구 환경사무위원회는 받으신 리플렛 있죠? 리플렛 계속해가 되어 있는데 그 리플렛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교화민께서 지구는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하여 새롭게 대화를 나눌 것을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라고 찬미밥솥에 말씀하셨는데 그 교황의 말씀을 저희가 실현하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무위원회는 저희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신자들이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더 깊이 깨닫고 생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사무위원회는 생태 영성과 생태 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회의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생태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즐거운 지구 살림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활동을 그 옆에 십자가 사진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혹시 아시겠지만은 그 4대강 반대운동할 때 두물머리에서 미사를 지속적으로 지냈는데 두물머리에서 미사 지낼 때 있었던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서 이렇게 새로운 가지들이 피어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은 그게 교육활동, 조직활동, 실천활동, 학술활동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그 생태영성학교라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에코포럼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또 유아생태교육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생태교육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탐방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활동으로는 분당 사무협의회 안에 환경분과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생태사고직 단체 하늘땅 물것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실천활동으로 그 여러가지 지구살림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학술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는 받으신 일인분에 있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자세하게 짜고 있고 다시 이제 교육, 조직, 행사, 실천, 연대, 홍보, 연구, 회의 이런 게 우리 그 활동의 전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드린 그 1인분이 없지만은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사무위원회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대상 그 다음에 일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직은 어떻게 할 거고 행사는 어떻게 할 거고 실천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길게 쭉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그 실천 부분에 즐거운 지구살림 운동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대중교통을 위하고 먹을거리, 일회용품, 물에너지, 폐식용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오늘은 핵발전소 얘기니까는 태양광을 그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 태양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대 쪽에서 서울시하고 원전 하나 주기 연대해가지고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빛발전소, 핵발전소를 우리가 폐기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안이 뭐냐 할 때 햇빛발전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햇빛발전소의 다른 이름이 하느님의 에너지입니다. 하느님의 에너지, 태양에서 오는 하느님의 에너지로 우리가 햇빛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교구 햇빛발전소 추진 제안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이게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찰나인데 오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햇빛발전소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다 알죠.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핵발전소의 위협을 피하려면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려면 햇빛발전소가 그 대안인 것이죠. 햇빛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에너지 햇빛발전소의 대안이라는 것이죠. 교황님께서도 여러 번 이 햇빛발전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네딕토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찬미발전소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화석 연료를 대체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산화탄소와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여러 기체들의 배출을 과감하게 감소시켜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참여받으셔 하고 계시고, 일부 지역에서는 협동조합들이 생겨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역적으로 자급자족하고 남은 에너지를 팔기도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은 사실은 2013년에 있었습니다. 2013년에 서울특별시하고 청주교 서울대교구 간에 에너지 전략과 생산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사인이 있고, 여기에는 서울교구 대교구장이신 영수정 주교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MOU를 맺었었는데 그동안 좀 다른 일들이 바빠서 실제로 진행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 제안서를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서울대교구 햇빛발전소 어떻게 할 것이냐, 분당 햇빛발전소 추진 방안인데 이거하고 서울시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이 햇빛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거기하고 함께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우선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하는데 환경사무위원회에서 환경교육을 시키고 햇빛발전소 건설 과정 지원과 감사를 저희가 하고 각 본당별 지원을 저희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본당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본당에서 추진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진단과 전략 실천을 하고 발전소를 여기다 설립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설립 시공은 누가 하냐면 서울시에서 있는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도 해줍니다. 시공 관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행정 절차를 저희 교구나 분당에서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요. 또 사람이 필요하고. 근데 기존에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에서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 일을 대신해 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파트너가 되는 곳이 서울시 햇빛 발전 협동조합입니다. 여기가 이제 2012년에 시작이 된 것이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할 때 특별히 서울시하고 햇빛 발전소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아주 커다란 기관이 학교죠. 그 학교를 맡고 있는 서울시 교육위원회하고 교육감이 셋이, 시장, 교육감, 그 다음에 협동조합 이사장, 이 세 사람이,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시장이고, 여기 이제 박노현 서울시 교육감이고, 여기가 이제 박승옥 협동조합 이사장이 돼서 이제 이렇게 MOU를 맺고 학교에다가 협동조합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네. 그래서 본당에서 이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본당 옥상들이 있는데,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인버터, 배전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회사들 일이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시공을 하면은 시공비가 됩니다. 킬로와트당 160만 원이 들고, 그런데 이제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다음에 이 전기를 팔면은 거기에 수입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회수 기간이 8년 후부터는 순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햇빛발전소 수명은 한 25년, 30년이 되고 그 사이에 보장이 전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사후 관리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성당에서 햇빛발전소를 이렇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신자들이 이렇게 기부도 하고 실제로 이제 시공업체에서 시공도 해주고 협동조합에서 관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전기는 한국전력에 팔기도 하고 이런 대응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햇빛발전소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진력을 조정하고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것이 이제는 본당 커다란 기관, 커다란 건물에다 설치하는 발전소라고 하면, 본당 사제관이나 신자 가정에 조그맣게 설치하는 것은 미니 태양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태양광을 좀 더 베란다나 뭐 이런 데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꼭 본당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당 자재관, 신자 가정 미니 태양광 설치. 이거는 아주 작은 태양광 발전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200와트, 30와트 정도고, 그 다음에 260와트를 설치할 경우에 64만 원인데, 설치 집에서는 이제 33만 원 자부 다니고 나머지는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단지 또는 성당 마을 2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그래서 공동 설치하면 23만 원만 자부다니면 되는 것이죠. 더 지원이 많다는 것이죠. 네. 이것도 안전 설치하고 AS와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니 태양광은 아주 간단한 거죠. 이렇게 전지판이 있고, 인버터가 있고, 그다음 안전줄이 있고, 거치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감 효과를 보면 560와트를 설치했을 때 하루에 3.3시간을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98와트, 그다음에 한 달이면 25kW 이런 걸 생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당 소비 전력, 우리가 집에서 쓰는 것들이 TV가 있고 컴퓨터가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태양광 발전소로 민태양광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리 태양광을 쓰면은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만원, 14만원 이런 만큼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계란과 설치하는 것, 간단한 거죠. 거치대만 설치하고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자 제품을 사는 것처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교구 성당동에서 햇빛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목삼동에 설치되어 있고 2005년에 목삼동 성당 천장 지붕에다가 다 이렇게 설치를 했고 또 우명동 성당이 2013년에 지붕에다 설치해서 이 햇빛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교구의 본당수가 280개 이 정도 되는데 햇빛발전소를 본당마다 설치한다면 아주 커다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올 가을부터 저희가 9월 2일날 큰 행사가 있었고 또 10월 4일날 큰 행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끝나면 이 햇빛발전소를 교구에 제안을 해가지고 교구의 정책으로 모든 본당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데가 원불교가 있죠. 원불교에서 올해가 원불교 창립 100주년인데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개 교당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자고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했는데 원불교 100년 100개 햇빛교당 설치했는데 제가 듣기에 100개 넘는 원불교 교당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성공 사례인 것이죠. 저희가 이런 성공 사례를 본받아서 서울교구 전체에다가 햇빛발전소를 보급했으면 하고 서울교구만이 아니고 다른 교구에도 이 제안서를 알려가지고 다른 교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 아는 얘기지만 에너지 전략하고 서울시하고 협력하는 것이 문제가 것이죠. 공동의 지구를 살리는 교회 가르침들과 실천하는 것이고 기후변화 시대에 대한 대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느님 에너지, 햇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생태적 교회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이후 지구온난화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교회의 모습과 선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